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시장 분위기에 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미국 GDP, 미국 경제 성장률을 대규모로 하향 조정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미국마저도 2022년 경제 성장률이 어둡다라는 부분을 밝히면서 결국에 시장이 좀 충격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미국 시장이 시작하기도 전인데 약 1.5% 정도 하락하면서 연말을 더욱 차갑게 만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시장 짚어보려고 준비를 좀 해봤고요. FOMC에서 일단 예상대로 시장이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는 범위에서 FOMC를 발표하면서 미국 경제에 걸맞는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시장이 좀 잘 여무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미국만 선전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팬데믹 시대에서 나스닥 많이 오르면서 기술주 위주로 많이 올랐고 그래서 저는 결국엔 반도체다. 시장을 결국 이끌어주는 건 반도체 그리고 전기전자의 삼성전자와 MC넥스로 큰 포트를 가져가고 새롭게 포트로 짠 거는 유한양행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또 오미크론이 또 시장의 분위기를 좀 차갑게 하는 모습이었고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보다도 유럽이 문제입니다. 지금 유럽 봉쇄 조치의 초입 단계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좀 큰 포인트였고요. 우리나라 코스피도 참 어디까지 떨어질지 2950, 2900에서 한 3000 사이가 아주 그냥 마의 절벽입니다. 삼성전자가 올려놓은 거를 결국 삼성전자는 안 빠졌지만 기타 종목들이 빠지면서 오늘 1.8%나 급락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반으로 한 8천억 가까이 큰 매도를 이끌어냈고요. 코스피는 결과적으로 또다시 296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중요한 이슈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1분기부터 22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분기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3%에서 2% 정도로 무려 1% 가까운 전 국가적으로 1%를 수정하면서 골드만삭스에서 아주 심각한 경고를 날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은 지금 벌써 반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용을 텍스트로 좀 적어보면 결국에는 오미크론 때문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변이 우리 오미크론이 2만 5천 명이 신규 확진되면서 생각보다 좀 빠른 확산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1월 14일까지 전국을 봉쇄하는 절차까지 밟고 있고요. 미국에서 간밤에 일어났던 소식이었는데 2조 달러 규모의 미국 재건 법안 빌드백 베터 좀 발음이 좀 그렇네요. 좀 신경 쓰려고 했는데 베러 상원에서 반대하면서 결국 바이든이 추진하고 있는 2조 달러 규모의 미국 재건 법안이 일단 반대에 부딪혔다라면서 투자에 발목 잡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아침에 좀 반짝 오르다가 급락했는데요. 중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중국은 보통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지급 준비율이나 국가적으로 좀 정책적으로 지급 준비율을 낮추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금리 인하를 했다는 소식이 오히려 이제 실물 경기가 얼마나 안 좋으면 잘 하지 않는 금리 인하까지 하겠느냐 하면서 중국 시장 역시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오히려 악재로 다가오는 모습이었고요. 한 가지 좀 포인트로 삼아야 될 부분은 일단은 미국은 건재한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좀 빠지긴 했지만 여기서 좀 봐야 될 포인트는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이슈였는데 결국에는 금리 오른다고 했을 때도 시장이 안 빠졌었고요. 오미크론이 확산될 때도 안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증시는 이 금리 이슈나 오미크론 이슈는 언제든지 회복 가능하다는 반증을 나타낸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새로운 또 경제 성장률의 또 하향 조정이 큰 이슈가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금리는 연착륙했던 부분 FOMC가 발표되자마자도 오히려 안 빠지는 모습 보였고요. 오미크론도 확산되고 있었지만 안 빠지는 모습 보였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언제든지 회복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을 보면 S&P 지금 10시 한 40분, 49분이네요. 된 시간인데 1.3% 하락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슈들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고
이 파란색이 121선까지 또 무너진다면 코스피는 당분간 또 잠수를 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시 반 정도 돼서 이제 유럽 증시가 오픈될 때 5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5시 반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 오픈됐었을 때 급락하는 모습이었고 반등하지 못하고 일단 10시 반, 11시 반 미국 시장이 오픈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흐름 자체는 조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나스닥은 거의 121선까지 떨어졌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최고점을 향해서 잘 가다가 어느새 16,000원이네요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15,500까지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주식, 그다음에 뭐 채권, 부동산 여러모로 하기 힘든 시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코인 하시는 분들도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비트코인이 5,800만 원대로 알고 있는데 뭐 좀 바뀌었겠지만 아무튼 엊그저께 7천 8천 하면서 왜 아직도 주식하냐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또 이렇게 시장이 또 다 빠지고 나니까 어느 곳에 투자해야 되냐라는 또 원초적인 또 질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은 아주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200일선을 잘 버텨왔었는데 잠깐 떨어졌을 때도 잘 올라왔었는데 결국에는 가파르게 2.5%까지 하락했다가 200일선에서 지금 지지받으면서 1.5% 정도 하락 상승 뭐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겁나요. 막 5%씩 빠져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긴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생각했던 것처럼 급등했습니다. 1990원까지 올라왔고요.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거셌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도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200일 저기 일목 하단에서 지지받는 모습이거든요. 일목 하단에서.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지금 여러모로 상황이 녹록치 않은 모습입니다. 200일선 자꾸 200 죄송합니다. 일목 하단에서 지지받지 못하고 무너진다고 한다면 오지 말아야 될 2800선까지도 좀 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지만 금액이 좀 적었던 종목이 바로 선물 인버스였습니다. 선물 인버스를 많이 샀고요. KTNG랑 펄어비스, LNF, LG이노텍 생각보다 좀 수급이 낯선 모습이고 코덱스, MSCI 코리아, TR에서 오늘 가장 많이 매도를 했던 종목인데요. ETF입니다. 그래서 ETF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은 부분들을 매도를 했었는데 ETF는 여러 가지 종목을 추종하는 이제 그런 지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을 보면 삼성과 하이닉스, 우선주, 네이버, SDI 대형주들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ETF를 매도했다라는 것은 실제로 뒤에서 현물을 매도했다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 대형주 상위에 있는 것들 대부분 밀리면서 오늘 증시가 좀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면은 좀 살벌합니다. LG화학이랑 SDI 많이 팔았고요. 포스코, 카카오, 독립세미캠도 이제 단타로 많이 들어갔던 종목인데 HLB, 현대차 해서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 많이 매도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종목 업종별로 봐도 일단 유통, 뭐 철강, 그다음에 보통 이렇게 장 빠질 때는 은행이나 통신업 정도 좀 오르는 모습인데 오늘 은행도 빠지고 전기가스도 빠지고 대부분의 업종들이 대규모로 매도 나오면서 시장이 좀 힘들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종목 몇 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MC넥스는 흐름이 나쁘지 않나요? 일단은 워낙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고 수급도 나쁘지 않고요. 수급이 한번 터지면서 올라갔던 종목이라서 일단 200에선 위에만 놀아준다면 장이 좀 빠지더라도 크게 흔들림 없이 단가 46,000원 부근에 샀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라고 보여지고 어제 추천드렸던 유한양행도 오늘 또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보시면은 65,000원대인데 일단은 어제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어제 방송 보시면서 한 번 더 리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상장 호재 머지않아 내년 상반기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이 상장한다는 게 아니라 유한양행이 지분을 투자하는 그 PFV 이제 투자 목적 회사가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사모펀드의 지분을 36% 정도 직접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상장이 된다고 한다면 유한양의 지분 가치가 많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도 선방하고 있습니다. 200일선에서 또 이제 지지받아야 되는데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증시 자체가 밀리면 수급이 좀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탈한다는 거는 200일선을 정말 내주기 싫지만, 초록색에 200일선을 정말 내주기 싫지만 증시 때문에 밀렸던 것, 증시가 올라가면 빠르게 회복할 것, 이라는 포인트로 일단 이런 거는 한 번씩 밀리면 현금 보유하신 분들은 담으시면 좋은데, 이 증시가 3개월 연속 빠지다 보니까 보유 현금이 거의 바닥이실 겁니다. 이때 잘 버티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반복되는 또 그 실패를 반복하시죠. 보통 잘 안 될 때는 짜증나다 보니까 이렇게 가지고 있는 종목도 확 팔아버리고, 또 급등하는 수급 상위에 있는 혹은 뭐 상승률 상위에 있는 종목들 급등하는 것들 막 사면서 또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 그거 갖고 있을 걸. 결국에는 이제 이런 사고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 결국엔 이게 경고인데 이게 계속해서 실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잘 버티셔야 되는데 이게 보면은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거는 일단 좀 코로나가 오미크론이 또 언젠가는 회복이 될 텐데, 또 우리 한창 또 8, 9월 때 급등하던 이 시기를 잘 떠올리면서 이런 대한항공 같은 거는 그냥 신경 안 쓰고 잘 놔두면 언젠가는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약간 올라가는 종목에 따라다니지 마시고 이런 종목들 그냥 두시면 되는데, 그리고 사놓고 잠깐 본업에 집중하시면 또 좋은 내용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간단하게 이제 웬만하면 평일에도 좀 시장 리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좀 집중을 해서 1월 달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톡 멤버십 메일 주시면 같이 일단 해보려고 하고, 자주 뵈려고 합니다. 저도 집중해서 1월 달에 좀 만회할 부분도 있고, 퇴사 어제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좀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해보고자 마음을 다 잡았으니까, 같이 1월, 정말 늦어도 2월 설 전까지는 1월 말이죠, 설이. 2월 초까지는 대부분의 수익을 많이 땡겨놓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밤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시장 좀 녹록치 않겠지만 이제 미리 준비하시고 대응하시면, 미리 좀 준비하시고 두드려 맞으시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